연말정산 때 세액공제 받으셨죠? 그거 혜택이 아닙니다. 미래에 내가 갚아야 할 빚이에요. 연금저축에 넣고 13.2% 돌려받았다고 좋아하시는 분들, 나중에 꺼낼 때 16.5%를 토해내야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받은 것보다 더 많이 뺏기는 구조인데 대부분이 이걸 모르고 매년 300만원씩 맞춰놓고 있거든요. ISA, IRP, 연금저축 이 세 가지 계좌를 제대로 쓰는 법과 절대 하면 안 되는 실수까지 한 번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ISA 만들라는 이야기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정작 왜 만들어야 되는지, 뭘 넣어야 되는지 모르는 분들이 훨씬 많거든요. 그냥 좋다고 하니까 만들어는 놨는데 예금만 넣어두거나 아예 비워놓은 분들도 많고, 심지어 은행에서 만들어서 ETF 실시간 매매도 못하고 있는 분들도 계시죠. 반대로 연금저축은 세액공제 받으려고 매년 꼬박꼬박 넣고 있는데 이게 나중에 독이 될 수 있다는 건 아무도 안 알려줍니다. 이걸 모르면 10년 뒤, 20년 뒤에 세금 폭탄을 맞게 되고, 알고 있으면 같은 돈을 굴려도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차이가 나는 이야기거든요. 저도 처음에는 그냥 세액공제 받으면 이득 아닌가 싶었는데 구조를 뜯어보니까 완전히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특히 연봉이 어느 정도 되시는 분들은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은퇴 후에 건강보험료 싸움이 시작되거든요. 그때 가서 후회하면 늦어요. 이 영상 하나면 ISA, IRP, 연금저축 세 계좌의 활용법이 완벽하게 정리되니까 끝까지 보시고 절대 손해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같은 고민을 하는 사람으로서 채널 한번 둘러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먼저 ISA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ISA는 쉽게 말해서 비과세 주머니예요. 이 주머니 안에 예금이든 ETF든 채권이든 다양한 금융상품을 담을 수 있는데, 핵심은 이 안에서 사고 팔고 하는 동안에는 세금이 전혀 붙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은행 예금 만기되면 이자에서 15.4%를 떼잖아요. 국내 상장된 해외 ETF를 사서 차익이 나도 15.4%를 떼고, 그게 연간 1천만 원이 넘으면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미치고 2천만 원이 넘으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거든요. 근데 ISA 안에서는 이런 걱정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세금을 언제 내느냐? ISA라는 주머니를 깨는 순간에 정산을 합니다. 계좌를 만든 시점부터 지금까지 발생한 총 수익에서 총 손실을 빼서 순수익을 계산하는데 200만 원까지는 아예 비과세이고, 그 이상 수익이 났더라도 9.9%로 분리과세를 하거든요. 다른 소득이랑 합산하지 않으니까 금융소득 종합과세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겁니다. 어차피 예금이든 적금이든 3년에서 4년 정도 돈을 굴릴 거라면 세금 내는 계좌에 넣을 이유가 없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ISA에 뭘 넣느냐에 따라 효율이 완전히 달라져요. 국내 주식은 원래 매매 차익에 세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ISA에 넣어봤자 절세 효과가 없는 겁니다. 국내 주식형 펀드나 국내 채권, 직접 매입도 마찬가지로 매매 차익 비과세이기 때문에 굳이 ISA에 넣을 필요가 없거든요. 반대로 국내 상장 해외 ETF처럼 배당 소득세의 15.4%가 붙는 상품들, 그리고 월배당 ETF처럼 배당금이 꾸준히 나오는 상품들은 ISA에 담아놓으면 세금 없이 배당금을 받으면서 그걸 바로 재투자할 수 있으니까 복리 효과가 극대화되는 거죠. 그리고 ISA를 만들 때 꼭 기억하셔야 할 게 있는데, 반드시 증권사에서 중개형 ISA로 만드셔야 합니다. 은행에서도 ETF 거래가 되는 ISA가 있기는 한데 실시간 매매가 안 돼요. 그리고 ISA는 1인 1계좌라서 한번 만들면 깨거나 옮기기 전까지 다른 곳에 못 만들거든요. 혹시 은행에서 만들어 놓으신 분들은 증권사로 이전하시는 게 좋은데, 다만 이전할 때 안에 있는 상품을 가지고 갈 수는 없고 현금화해서 옮겨야 되니까 이 점은 참고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놓치면 큰일 나는 포인트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ISA 만기가 돼서 계좌를 깨기 전에는 반드시 안에 있는 걸 한 번은 매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S&P 500 ETF를 1억 어치 사서 5년 동안 한 번도 안 팔고 2억이 됐다고 쳐요. 이 상태에서 ISA를 깨버리면 실현된 수익이 0원이기 때문에 세금 정산이 안 되거든요. ISA가 깨지는 순간 일반 계좌로 전환되는데, 그 뒤에 팔면 일반 계좌에서 판 것이기 때문에 5년간 ISA에서 절세한 의미가 완전히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ISA 만기 전에는 무조건 한번 정리 매도를 하시고 손익통산을 확정 지은 다음에 깨셔야 해요. 자, 이제 연금저축과 IRP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두 계좌의 기본 구조는 ISA와 비슷합니다. 계좌 안에서 사고팔고 하는 동안에는 세금이 없고 나중에 연금으로 받거나 깰 때 세금이 부과되는 방식이거든요. 가장 큰 장점은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안 미친다는 겁니다. 연금저축이나 IRP에서 발생한 소득은 연금소득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건보료 산정에서 빠지거든요. 은퇴 후에 목돈을 굴리면서 건보료 걱정 없이 운용할 수 있다는 게 이 계좌들의 핵심 가치입니다. 근데 문제는 세액공제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연금저축에 돈을 넣는 이유가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잖아요. 연봉 5,500만 원 이하면 16.5%, 초과하면 13.2%를 돌려받는데 이게 혜택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세금을 나중에 내겠다고 약속하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돈을 나중에 꺼낼 때 원금과 이자 전체에 대해서 16.5%를 과세하거든요. 세액공제를 안 받았으면 원금은 그냥 빼고 수익 부분에만 16.5%를 내면 되는데 세액공제를 받으면 원금까지 포함해서 세금을 매기니까 받은 혜택보다 토해내는 돈이 훨씬 커질 수 있는 구조인 거죠. 구체적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100만 원을 넣고 세액공제 13.2%를 받으면 돌려받는 돈이 13만 2천 원이에요. 근데 200만 원이 이자가 불어서 200만 원이 됐는데 중간에 급하게 깨야 되는 상황이 오면 200만 원 전체의 16.5%를 떼갑니다. 33만 원이에요. 내가 받은 혜택 13만 원의 2배가 넘는 돈을 뺏기는 겁니다. 연금으로 받으면 세율이 낮아지긴 하는데 그것도 연간 1,500만 원을 넘기면 16.5%로 다시 올라가거든요. 인생이라는 게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10년 뒤, 20년 뒤에 갑자기 목돈이 필요한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건데 그때 가서 꺼내보니까 세금이 이렇게 나온다고 하면 정말 약이 오르는 거죠. 그래서 전문가들이 하는 조언이 뭐냐면 연금저축이나 IRP는 무조건 만들되 세액공제는 받지 말라는 겁니다. 세액공제를 안 받으면 원금 부분은 언제든 페널티 없이 인출할 수 있고 수익 부분만 16.5% 단일 분리과세로 깔끔하게 끝나거든요. 연말정산 서류 뗄 때 세액공제 체크란이 뜨는데 그걸 안 하면 됩니다. 물론 당장 100만 원, 200만 원 돌려받을 수 있는 걸 포기하는 게 쉽지는 않죠. 근데 그 환급금을 받아서 재투자하실 분이면 하셔도 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대부분은 그 돈을 소비해 버리거든요. 결국 늙은 내가 내야 될 세금을 젊은 내가 끌어와서 써버리는 꼴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ISA와 연금저축을 어떻게 연결해서 쓰느냐? ISA에서 3년 이상 굴려서 목돈이 쌓이면 이걸 연금저축이나 IRP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은 원래 연간 1,800만 원까지밖에 못 넣는데 ISA에서 넘기는 돈은 이 한도와 별도로 들어가거든요. ISA에서 절세 효과를 누리면서 모은 돈을 다시 연금 계좌에서 장기 운용하면 건보료 걱정 없이 노후 자금을 불릴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죠. 마지막으로 미국 주식 직접 투자와 국내 ETF 투자의 선택 기준도 짚어드리겠습니다. 매달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이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로 크지 않다면 미국 주식을 직접 사기엔 제약이 크거든요. 엔비디아 한 주도 못 사는 금액이니까 이런 경우에는 ISA 안에서 국내 상장 S&P 500 ETF를 사는 게 세금 면에서도 편의성 면에서도 훨씬 낫습니다. 반대로 자산이 크거나 소득이 높은 분들은 오히려 미국 주식 직접 투자가 유리할 수 있어요. 해외 주식은 양도소득세 22%만 내면 끝이고 250만 원까지 공제가 되니까 다른 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건보료에 영향을 안 미치거든요. 특히 퇴직 후에 목돈을 굴리시는 분들은 같은 자산이라도 부동산으로 갖고 있으면 재산으로 평가해서 건보료가 나오는데 해외 주식으로 갖고 있으면 재산 평가에 안 잡히니까 이 차이가 상당히 큽니다. 정리하면 ISA는 지금 당장 만드시고 증권사 중개형으로 해외 ETF 중심으로 담으시면 되고 연금저축과 IRP도 만들되 세액공제는 신중하게 판단하시고 가급적 안 받는 게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연금보험은 수수료 구조가 7%에서 10%까지 떼가는 데다가 중간에 깨면 손해가 크고 투자 대상도 장기 채권 수준이라 굳이 할 이유가 없거든요. ISA 만기 전에는 반드시 매도 정리를 하셔야 되고
ISA에서 모은 돈은 연금저축으로 이전해서 장기 운용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절세 전략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